안녕하세요. 이승은입니다. 오늘은 영상은 도벽에 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도벽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영상을 제가 찍는다고 했다가 제가 박사학위 취득 관계로 너무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서 이제서야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혹시 도벽이 있는 청소년이나 도벽이 생길 것 같은 유아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또 실제 사례도 있었고요. 이렇게 내용을 보니 도벽은 특히 이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도벽이 있고, 근데 병리적인 도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직업적인 그 도벽과 그 병리적 도벽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도벽의 시작은 처음부터 같아요. 어린 시절에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에 의해서 다 도벽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른들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주변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저희 동화책의 첫 번째 아이가 도벽을 하는 아이거든요. 수고 아저씨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수고 아저씨에 4명의 아이가 나오는데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인 거죠. 근데 걔가 도벽을 했던 아이가 저였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도벽을 했던 아이로 친구의 인형을 훔쳐서 집에 가져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유학이나 영유아 때 아이들은 남의 거에 대한 네 거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강화되거나 계속 반복된 성공에 의해서 이게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의 도벽이 이렇게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생각보다 학교 폭력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도벽 문제가 재범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또 다른 큰 문제로 이렇게 포맹 장애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범죄율이 재발률이 높은 게 도벽인데 여기서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이 도벽을 시작하는 이유가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남성성, 그리고 도덕성, 욕구 통제가 부족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약간 심리적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리적 도벽은 충동성, 감각 추구, 정신장애, 신경학적 손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심리적 원인 중에서는 직업적인, 그러니까 어떠한 그 경제적인 거 취득하기 위해서 도벽을 하고, 그리고 약물이나 도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 PC방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도벽을 하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말 가난해서 생계를 위한 도박도 있고 도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극 추구, 이게 약간 병리적 현상인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으로서는 이게 자극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도벽을 하면 스릴과 만족, 흥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게 도벽의 정신적 병리학적 도벽으로서 충동성을 조절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 통제에 대한 감각 추구를 하면서 이 도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지적 장애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서는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장애가 생길 때 도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꼭지를 가지고 도벽에 대한 꼭지를 가지고 한 2개, 3개의 영상을 계속 올릴 것 같은데요. 그 절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 절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유아기부터 이렇게 도벽은 시작해요. 근데 다 보세요. 저도 제가 친구의 인형을 훔쳤듯 아이들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도둑질을 했을 거예요. 어른들한테 물어봐서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거든요. 하다못해 소소하게 친구의 말도 안 되는 수첩을 하나 훔친다던가, 아니면 사촌 언니의 머리끈을 하나 훔쳐온다던가, 이런 건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의 도덕성이나 네 거와 내 거, 이게 남의 거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구분이 없은 유아기 시절에 있지만, 이게 이것들이 계속 교육이 되지 않고 이게 도덕성에 대해서 성장하지 않게 된다면 이게 점점점 문제가 되는 절도와 도둑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관련해서 이것들을 한번 잘못된 그 도둑질이 이게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 않았을 때 이게 유희가 돼요. 유희가 되고 이걸 되게 재미가 있고 흥분해요. 이게 12세 미만, 요즘 많이 됐죠. 11세 미만까지는 이것들이 가능한데, 이게 12세 이후부터 이게 도벽이 병적인 증세를 나타내면서 습관화가 되고 학습이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또 그 도벽에는 12세 이후의 도벽은 정말 뭐가 있냐면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습관에 의한 것도 있고, 어쩌면 이제 자극을 추구하기 위한 것들로 이렇게 구분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둑질이 성공했을 사례에는 그거를 따끔하게, 그리고 이제 그게 들켰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들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영유아 시기에 도둑질을 하게 되면 당연히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잘 들키지 않고 지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그것들이 이제 상황이 스릴 만점, 재미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계속 좀 고착화되는 거예요. 도벽이. 그리고 정서적인 걸 봤을 때 이 아이는 그 절도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친구의 학습,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실된 욕구를 대체물을 통해서 이거를 취득하면서 자기 거를 만족하게 욕구 만족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그 사회적 대상계는 부모가 나에게 애착에 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은데 이거를 대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예로 저희 남동생이 도둑질을 했는데요. 중학교 때 이야기예요. 얼떨결에 친구 둘이랑 같이 독서실을 갔다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야기인데 독서실을 갔다가 밤늦게 오는데 빵집이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 문을 열렸겠죠. 셔터문을. 그랬더니 친구랑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정말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빵들을 사실은 다 훔쳐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케이크를 마음대로 먹었다. 근데 다행인 게 거기에 있는 돈을 이렇게 그 계산기에 있는 그 돈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에 되게 다행스럽게 여겨요. 두 번째 친구가 그 약간 중학교 때 이렇게 한번 그 도둑질을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보다가 그 빵을 훔쳐갖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를 친구들한테 이제 의시되면서 얘기한 거야. 야, 나 어제 누구랑 같이 지나가다가 독서실을 끝나고 지나가다 빵집에 문이 열려서 거기는 빵 다 훔쳐왔다 라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친구들이 모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제 남동생 시대에는 우리 그때 어린 시절엔 CCTV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또 같이 거기가 문 열렸나 안 열렸나 도둑질 하러 가자. 중학생이니까 그때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저께 도둑질해서 맞았는데 그 다음날 문을 열어놓겠어요? 하지만 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도둑질을 하러 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저희 남동생은 어떤 우리 집안 문제로 그날 밤에 못 나가게 된대요. 못 나갔대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셋이 모의를 했는데 한 친구도 안 나가고 그때 혼자 새로 이렇게 들어온 그 도둑질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그 친구가 정말 혼자 가서 거기 빵집 셔터를 여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돼서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벽의 문제는 일단은 부모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모든 영유아 시기에는 아이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그리고 내 거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훔치는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떠한 양상이 있는지, 내가 조금 나와 왜 그 관계가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조금 끈끈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재미로 의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지 요것들을 양상들을 좀 보고 이렇게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깊이 있게 들어가서 왜 이게 절도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인이 뭔지, 그리고 병리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글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